신은 돌고 돌아 지칠 때쯤 나에게 해답을 주신다. 11월 중순에 차값이 가장 싸진다고 하기도 했고, 차가 없이 살 수 있을지 스스로 판단하기 위해서 한 달을 버텼다. 가뜩이나 대외 활동을 잘 안 하는 내가 운전만 하면 소소한 일들이 생겨서 차를 팔기 한 달 전부터 운전을 자제하고 차 팔고 또 한 달이 지나가니 답답했다. 차박 장소 정하는데 참고하려고 유튜브를 보면 벌써 마음은 밖에 나가서 운전하고 있었다. 얼마 전까지 나도 차박도 했었는데 왠지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다. 이전에 차를 살 때는 고민하지도 않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계약해버려서 옵션 같은 것도 무시하고 하라는 대로 샀는데 이전 영상에서 말한 대로 눈탱이 맞은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사전에 충분히 알아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았다. 어차피 겨울은 배터리 매립을 안 하면 난방도 제대로 안 돼서 차박을 나가기가 힘드니 그냥 차 없이 봄까지 버텨볼까 하는 마음이 생겼다. 버티려고 하는 마음으로 느긋하게 있었지만 그럴수록 차를 팔고 난 후에 받은 돈이 계속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럴 때는 돈을 묻어두기만 하면 차를 판 돈까지 흐지부지 없어져서 나중에 차를 사기 힘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일본도 그렇게 악착같이 절약하고 경차를 타거나 아예 차를 사지 않는 젊은이들도 늘어나는데도 그럴수록 형편이 나아지기는커녕 아우성 소리가 이제는 터져나오다 못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걸 몇 년간 지켜보면서 돈은 써야 들어온다는 말이 다시 내 의식에 들어왔다. 자기 합리화일 수 있지만 일단 차를 사고 돌아다녀야 요즘 막힌 에너지가 풀릴 것 같았다. 차는 필요하긴 한데 무리하고 싶지 않아서 일단 레이 1인승을 알아보았다. 유튜브에는 레이에 대해서 좋은 정보도 많고 안 좋은 정보도 많다. 하지만 많은 차박 유튜버들이 레이로 영상을 만든다. 아무래도 혼자 솔로 차박을 즐기다 보니 영상을 찍기도 쉬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다 보면 그래 넓다는데 감성적이고 나름대로 괜찮아 보였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주지 않고 있는 실제 모습을 나는 경험한 적이 있다. 이전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레이를 탄 적이 있었다. 방지턱 넘을 때 옆자리에 앉은 나는 1톤 트럭을 탄 느낌이었다. 그리고 나의 첫 차는 소형차였다. 경차도 아니고 소형차였는데도 언덕길 올라갈 때 힘겨워하고 또 뒷자리까지 누구를 태우고 낮은 언덕이라도 올라가려면 태운 사람에게 민망할 정도로 커지는 엔진 소리에 비해서 차가 나가지 않았다. 그래서 다음에 차를 살 때는 절대 출력이 약한 차를 사지 않겠다고 생각했었다. 경차인데다가 덩치만 큰 레이는 얼마나 버거워할지 상상이 간다. 그러나 첫 차를 몰 때는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래도 적응해서 나름 오래 탔었다. 그럼에도 레이를 사려고 마음먹은 이유는 장거리 운행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인데 너무 유난스러운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이다. 평일에 부담 없이 근거리 이동하는 용도로는 그럭저럭 괜찮을 것 같았다. 물론 레이 리뷰를 보면 고속도로에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지만 레이로 차박을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어쨌든 레이로 고속도로를 문제없이 타고 있다는 것 아닌가. 남들도 다 타는데 내가 못할 건 없지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보니 QM6 퀘스트는 운전석 뒤의 격벽 때문에 트렁크 길이는 내가 겨우 누울 수 있는 크기여서 레이보다 길이가 나오지 않았고 키 작은 나도 트렁크 문 쪽으로 가면 머리를 조금 숙여야 할 정도로 높이가 낮고 그냥 잠만 잘 정도라 사실 레이보다는 답답한 느낌도 조금 있었다. 더구나 레이처럼 박스 형태도 아니라서 그래 차박은 레이지 하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레이 중고 가격은 흐드드한 상태라서 중고인데도 이게 경차 가격 맞나 싶고 무사고 차량으로 찾으면 새 차나 다름없는 가격에 오히려 관리비까지 보태서 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1인승 배는 감가가 된 상황이라 제일 저렴한 일반 레이보다는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다. 의자 3개에 300만 원 차이라니. 그러나 1인승 차는 공간은 넓어도 짐칸과 구분하는 차단봉 때문에
차 안에서 운전석에 짐을 옮기고 하는 일이 가능할까 싶었다. 다리를 뻗기 위한 오른쪽 앞좌석의 넓이도 차단봉으로 콘솔까지 막혀서 좁아 보이니 잠잘 때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다. 타보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어차피 취득세도 없고 감가도 많이 되지 않으니 팔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고민하다가 레이 1인승으로 결정하고 이전에 찜해둔 중고차를 다시 찾았다. 그러나 8월에 내놓은 차라서 혹시 침수가 걱정되는 상황이라 그런지 오래 안 팔렸는데 갑자기 팔려버리고 안 보였다. 이러다 보니 나는 아무래도 중고차는 안 되지 않을까 싶었다. 이전에는 중고 물건을 싸게 사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중고는 팔기는 해도 사지는 않는다. 중고를 쓰는 게 합리적이긴 해도 이상하게 중고로 가전제품을 싸게 사거나 하면 금세 문제가 생겨서 금방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중고로 써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중고를 피하는 게 좋은 사람이 있다는데 나는 후자의 경우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고로 사지 말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돈을 좀 더 쓰더라도 새 차가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레이는 5개월이나 기다려야 하니 당장 출고가 되는 캐스퍼도 알아봤다. 캐스퍼로도 차박하는 남자도 있는데 어차피 QM6 트렁크도 공간이 넓은 건 아니니 그냥 새 차로 사자고 마음먹고 알아보기 시작했다. 캐스퍼나 레이나 비싸기는 매한가지고 승차감이나 공간은 레이에 비해 더 안 좋았다. 차가 작으니 안전도 문제기는 했지만 그래도 레이보다는 덜 불안한 점이 커브를 돌 때 옆으로 쏠리거나 넘어질 우려가 적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날 홈페이지를 보니 대기 기간이 3개월이라는 공지가 보였다. 결국 캐스퍼도 인연이 아니었나 보다. 다시 결국 QM6 중고를 사야 하나 보다 생각하고 이전에 보아두었던 차를 검색했다. QM6는 11월 중순부터 정말 가격을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더니 이 가격이면 괜찮겠다 싶어서 연락하려고 하니 전날 찜해놓고 다음날 연락하면 내가 찜해놓은 것부터 없어지고 우려되는 항목이 있어서 고려하지 않았던 차들이거나 가격이 높은 차들만 남았다. 결국 원하던 내비게이션과 전동 트렁크 옵션이 빠진 QM6 한 대만 남은 상태라서 부랴부랴 연락하고 방문을 했다. 8월에 나온 차라서 침수가 있을지 모르니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려고 했다. 차 하부도 동영상 찍어가며 꼼꼼히 봐도 침수가 있었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지만 바퀴 안쪽의 등속 조인트 연결 부품과 브레이크 라이닝 쪽에 조금 녹슨 게 보였다. 그거는 문제되는 게 아니라고 해서 그냥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카드가 지정 카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잘 쓰지 않는 카드라서 한도에 걸렸다. 현금 모자란 부분을 카드로 해결하려고 하고 갔으나 주말이라서 카드 한도도 늘릴 수 없었다. 그 부분을 생각을 못해서 현금으로 하거나 할부를 해야 했는데 생각보다 할부 이자가 높았다. 할부 이자를 내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안 쓰던 통장에서 이체하려다가 계속 비밀번호를 잘못 누르니 결국 이체도 막혀서 이거 사지 말라는 건가 하는 느낌이 들었다. 무사고 차량 가격으로는 아주 괜찮고 차 상태도 겉보기에는 새 차같이 깨끗했지만 왠지 걸리는 마음은 있었다. 차에서 곰팡이 냄새나 침수가 의심되는 냄새라고까지는 말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운전석 쪽도 뭔가 쿰쿰한 냄새가 나는 것 같고 트렁크도 새 차 냄새와 섞인 좋지 않은 냄새가 조금 나긴 했다. 처음에 확 느껴지는 냄새는 아니고 가만히 있어야 의식이 되는 상태라서 어차피 중고차에서 냄새가 안 나기를 바라는 건 무리가 아닐까 싶어서 괜찮아지겠지 생각은 했지만 예상치 않게 통장 비밀번호 오류로 송금 차단이 되고 나니 오늘길에 버스에서도 갑자기 어떤 사람이 발로 잘못 건드린 소화기가 분사되어서 하얀 가루를 뒤집어 쓴 일이 생각나고 또 중고차 매장에서도 다른 대기자들 때문에 오래 기다렸던 것도 생각이 나기 시작해서 마음에 걸렸다. 원래 문서를 잡을 때는 오는 길 가는 길부터 문제가 없고 일사천리로 한 번에 진행되는 게 가장 좋다. 그런데 송금도 막히고 아주 심하지는 않아도 올 때 버스에서
약간 거슬리는 일들이 떠올랐다. 일주일 새에 QM6 중고차가 갑자기 팔려가기 시작하는 분위기라서 사려고 했던 차는 이 차 한 대뿐이라서 마음이 급했지만 찜찜한 마음으로 결정하기는 그래서 계약금은 내지 않고 그냥 돌아왔다. 설마 하고 있지만 내가 QM6 동영상을 올리고 난 후에 갑자기 한 번에 다 팔리다니 조회수가 예상치 않게 높더니 괜히 동영상 올렸나 싶기도 하고 또 요즘 기름값이 너무 오르니 다들 가스차 구매하는가 생각할 정도로 일주일에 몇 달간 안 팔린 물량이 다 나가버려서 선택의 폭이 좁아졌다. 중고차를 보러 갈 때에 사실 버스를 탄 지 오래되어서 버스 요금이 1,000원일 때 타보고 이번이 처음이라서 잊고 있었는데 버스를 타니 승차감은 말이 아니고 직선거리가 아니라 돌고 돌아가다 보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차라리 버스보다는 레이가 낫지 하는 마음으로 레이벤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싶었다. 그래서 다시 레이벤을 알아보았다. 마음에 들었던 차가 없으니 차선으로 찜한 차를 보러 가기에는 먼 거리라서 홈서비스가 되는지 연락해 보았다. 딜러는 홈서비스는 안 되고 대신 차값의 반을 내면 집으로 탁송을 시켜주겠다고 했다. 홈서비스는 내가 알기로는 20만 원 정도인데 차값의 반을 차를 보지도 않고 내라니 사람을 호구로 보나 싶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홈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했다. 아무래도 신뢰가 가지 않는 말투여서 다른 차를 찾아보기로 했다. 다른 차들은 침수가 우려되는 7, 8월에 나온 차들이거나 렌트나 사고 이력이 있는 차였다. 그냥 포기하고 있다가 우선했던 사이트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봐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고 차들이 생각보다 비싼 가격이라서 제쳐두었던 엔카에서 QM6를 검색해 보았다. 별 기대 없이 보다가 갑자기 운행거리가 한 짜리 빠진 거 아닌가 싶게 얼마 몰지도 않은 차가 보였다. 혹시 이거 전시차 같은 건가? 하고 연락해 보려고 했다. 1년 넘은 차인데 전시차일 리는 없고 보니까 원하던 색상도 아니고 제일 낮은 등급의 깡통차였다. 게다가 뒷자리 격벽에 창문도 없어서 아예 제쳐놓은 차였다. 너무 운행거리가 적은 것도 아니다 싶었었다. 하지만 나도 이전에 차를 몰 때 출퇴근만 해서 1년에 2,000km 정도만 탔었다. 그러니까 꼭 운행거리가 적은 게 마음에 걸릴 일은 아닐 수도 있다고 마음을 바꾸었다. 이전에는 차 색깔이나 옵션 때문에 제쳐두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레이 새 차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운행거리가 적어서 사람 손을 덜 탄 차를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던 때라서 그 운행거리 때문에 다시 생각이 바뀌었다. 그리고 가격이 맞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걸러내고 나면 사실 남은 차는 그 차 한 대뿐이었다. 고민하는 일주일 사이에 다른 차는 다 팔리고 없었다. 레이 새 차를 사려고 해도 레이 1인승은 신차를 사는 게 바보라 할 정도로 감가 방어가 안 되는 차라서 사실 마음에 걸리기도 했다. 다시 생각해보니 이전에 검색할 때는 QM6 중고차에 격벽 뒤에 창이 없는 걸 마음에 걸려 했지만 전자식 룸미러는 있어서 후방을 볼 수는 있었다. 어차피 트렁크 짐이 보이면 옆에 누구를 태울 때 차박짐이 신경이 쓰여서 치워야 할 수도 있고 또 차박할 때도 격벽에 커튼을 안 달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매립은 아니라도 사제로 내비게이션도 있었다. 차를 구매해서 굳이 추가로 돈을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휠이 스틸은 아닌 알로이 휠이라도 제일 하위 등급이라 디자인이 다르고 깡통 옵션이라서 나중에 팔기는 힘들 수는 있다. 그래도 그 정도 운행거리의 그 가격인데 이상 없는 차라면 득템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바뀌었다. 다른 선택지가 사라져서 고를 게 이거 하나 남았으니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 이전에 봤을 당시에 아예 제쳐두어서 기억이 안 나지만 차가 오랫동안 안 팔려서 가격도 처음 본 가격에서 많이 내렸다고 했다. 아, 이거 내 차인가 보네. 게다가 차를 판 딜러도 얘기가 잘 통했다. 결국 돌고 돌고 돌아서 차를 선택했다. 이번에는 빠르게 결정해버렸다. 다만 안 팔려서 딜러가 가격을 내린 후라서 카드로는 결제가 안 되기는 했지만
이 차 말고 새 차 같은 중고차로 이 가격에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알기에 우선 계약금부터 넣었다. 나에게 맞는 차는 이렇게 돌고 돌아서 만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새 차 냄새가 나는 새 차 같은 중고차인데 감가도 많이 된 차라서 기대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아주 만족스럽다. 처음에는 스마트키가 아니어서 당황스러웠지만 그것도 원래 내가 원하던 것이었음을 알아챘다. 사실 스마트키가 전자식이라서 연식이 되면 불안정해지는 걸 경험해서 처음에 보아둔 차를 찜찜한 마음으로 그냥 사버렸다면 너무 후회했을 것 같다.